자, 이제 등록 취소, 행정처분부터 봅니다. 151페이지부터. 자, 17번입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절등치 사유하고 그 다음에 임등치 사유를 갖다가 암기를 꼭 해두셔야 되고, 자, 요건 절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절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막 오르더니 성적이 막 올라가더니 결국은 뭐예요? 2등까지 했다. 예. 우리 둘째 놈이 이제 배 아픈 게 나았으니까요. 또 이제 금세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또 뭐 먹겠다고 막 하면서 사주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금세 달라져가지고. 그전까지는 아파도 한번 아파봐, 아빠도 한번 아파봐, 죽겠어, 죽을 것 같아 막 그러더니. 자, 요게 뭐냐면 사망 해산 부정 등록, 이것도 나온, 원래 이게 3행삼반짜리였잖아요 아까.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거나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요건 개공이 이중소속한 거죠. 요건 등록증 빌려준 거. 삼지라우째요. 이렇게. 제가 저번에 음주단속 걸린 거 말씀드렸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학원 원장님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술을 한잔 하라고 그렇게 권해가지고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를 마셨어요. 그래서 대리를 부르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88고속도로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집 쪽으로 딱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입구 그 바로 직전에 경찰들이 이게 막 하면서 세우더라고. 아이고 죽었구나. 근데 뭐 안 나오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이제 좀 걱정되잖아요. 딱 불었어. 그랬더니 옆으로 세우래. 그래가지고는 걸렸구나 이거. 벌금 얼마나 오는 거야.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옆에 세웠더니만 갑자기 그 경찰관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뭐 25,000원인가 30,000원 나오더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그래요? 그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인하라고 그러잖아. 이거 뽑아가지고 막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25,000원 받는데 진짜 그거 이제 입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어도 안 나올 정도니까 뭐 그 괜찮긴 한데 그래도 또 뭐 모르죠. 자, 삼진아웃제고요. 3번 걸리면 절등치. 그 다음에 이건 뭐요? 결격사유. 요것도 절등치입니다. 요것은 2번 등록한 거 절등치. 자, 임등치 해봅니다. 임의적 등록치 사유는 자 6개월 임시 이사직을 겸직한. 자, 손기정 씨는 회사에다가 3번 이상 사금 22냥이랑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손기정 씨가 회사에다가 금덩어리하고 큰 돈을 투자했다. 자, 요 6개월은 무단으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요업했을 적에 임등치. 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한 거예요. 천막, 파라솔 이런 거. 사무실 몇 개요? 2개. 이건 겸업 제한 위반이죠. 법인 개공 얘기입니다. 결국 14조 위반이다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임등치.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영업 개시한 거. 즉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 개시했을 때 임등치. 기준 미달입니다 이거. 이것은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7일 내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죠. 공개하지 아니하면 임등치. 오히려 공개하지 말라고 비공개 요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해버리면 이것도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에요. 공개할 걸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공개해버리거나 다 임등치. 그럼 3회 이상 다시 이렇게 되죠.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을 행위를 또 했다. 이렇게 되면 임등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누적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누적 횟수는. 자, 이것은 사업자 단체가 금지행위로서 담합을 했다. 부동산 사장님들 모임이 담합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2년 이내에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2번 이상 받았다. 2번 이상 받았을 때는 임등치. 거자는요, 거짓으로 기재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쓴 거, 이중계약서 작성한 거, 금자는요, 금지행위. 요거 가만히 보면 개공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개공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면 임등치. 금지행위 저지르면 임등치. 만약에 소공이면요, 자격정지죠. 예? 자격정지. 자, 17번에서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것으로 묶은 것은 했고요. 기억번 보면 개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을 때 요거죠, 요거 사망, 해산. 해산도 여기 들어갑니다. 절등치입니다. 사망, 해산이 여기. 2번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거. 어떤 거예요? 칠판에서? 요겁니다. 요거. 이중계약서나 거짓 기재한 거 얘기합니다. 임등치예요. 니은번은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거, 이중계약서. 자, 디귿번은 등록증을 딴 사람한테 양도대한 거. 이거죠요. 절등치. 자, 그 다음에 리얼번. 신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거. 요거. 6개월이죠? 무단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한 거, 임등치죠. 그 다음에 미음번 거짓된 언행 등으로 판단을 걸칭한 거 어디 들어갑니까? 금지행위. 이것도 임등치. 마지막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 업무를 본 거 절등치죠. 그래서 절등치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냐면 3개인데 기억번, 디귿번, 마지막에 비읍번. 정답 1번이죠. 자, 이제 20번 갑니다. 20번. 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요 문제 이게 박스 문제로 나왔고 이제 한 문제로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요거와 관련돼 있죠. 요거와. 그래서 누적 횟수로 봤을 때요. 이게 보면 3번 누적됐죠. 3번. 누적 횟수가 3번. 그랬을 때는 뭐죠? 업무정지. 자, 4번, 5번, 6번 이렇게 4회 이상 누적됐죠. 그건 뭐예요? 임등치. 이렇게 3개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3번 이상, 3번 업무정지, 4번 이상 임등치. 이렇게. 근데 이런 것 중에서 이제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거. 이렇게 삼진아웃죄에 걸린 거. 요것만 뭐로 빠져요? 요것만 절등치로 빠진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 중에서. 그래서 기억본 보면 최근 1년 내 중개사법에 의해서 2회 영업정지를 받고 다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요거죠, 요거. 2회 이상 영업정지 받고 2회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지. 이렇게 되면 절등치. 니은번 최근 1년 내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업이니까 몇 번 누적된 거요? 4번. 그 뭐예요? 임등치. 이거 절등치는 아닌 거고. 자, 디귿번 최근 1년 내 2회 업무정지, 과태료 1번, 다시 영업정지,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뭐예요, 이거? 절등치죠. 과업은 원래 4번이니까 임등치인데 삼진아웃죄로 빠져버리는 거지. 또 업이니까. 이것도 절등치입니다. 디귿번도. 리얼번은 다시 업. 이거 뭐예요? 4번이죠. 4번이니까 뭐예요? 임등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등치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번하고 뭐예요? 디귿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번 가시겠습니다.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격정지는 자격시험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때리고 이런 뜻입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때리죠? 등록관청이 때리고. 맞죠? 영업정지는 등록관청이 때리니까. 2번. 자격정지 처분은 대상이 소공이나, 그치? 예, 소공에 대해서 자격정지하는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 대상은 누구요? 개공. 맞죠? 3번.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가 없다. 정지니까 일 못하는 거 둘 다. 네. 자격정지 기간 중인데 중개업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중개업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절등치. 그쵸?
자, 4번.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으나. 맞습니다. 여기서 법에 정한 기간이 이제 몇 년이에요?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일을 할 수 없으나 몇 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때린다고요? 3합? 3년 지나면 영업정지 못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쉬워. 어? 제가 3합을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싶어요. 언제 합격할 거예요?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폐업기간이 3년 지나버리면 등록 취소를 못하고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를 못 때려요. 근데 폐업기간이 없이 그냥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고 3년이 경과하면 이것도 업무정지를 못해요. 3년 지났으니까.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효제도. 일단 폐업 얘기 없죠? 여기는 법에 정한 기간은 3년 얘기하는 거야. 3년.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거 나온 거예요 벌써. 자격정지 받을 짓을 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자격정지 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자격정지는 시효제도가 없다고요. 어?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1년 전처럼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시효제도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해서 근데 3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영업정지를 못 때려요. 그렇지만 업무정지 빼고 등록 취소라든지 자격정지라든지 뭐 자격 취소라든지 나머지 4가지 행정처분은 시효제도가 없으니까 몇 년 지나니까 못 때려요. 그런 거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습니다만 3년 지나도 등록 취소를 때릴 수 있어. 자격정지 받을 짓을 하고 3년 지났었다고 해도 자격정지를 때릴 수 있고 등록 취소나 자격정지는 업무정지하고는 다르게 시효제도가 없다. 시효제도가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업무정지요. 유일합니다 이게. 이게 벌써 기출문제 이미 나온 거예요. 자격정지 나올 것 같아요. 자격정지가. 자, 5번. 이중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 소공이 이중소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소, 거금, 확인, 날인 안 했다. 자격정지 사유 맞죠? 개공이 만약에 이중소속했다. 그럼 어떤 사유?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칠판에 개공이 이중소속했다. 그럼 어떤 사유? 절등치.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절등치예요. 5번의 끄트머리가 틀렸어. 업무정지가 아니고 뭐예요? 절등치. 5번의 끝에가 틀린 거예요. 자, 23번 가시겠습니다.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기간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어때요?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받은 업무정지도 기준기간이 있습니다. 자격정지도 아까 기준기간이 있었죠. 자격정지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있었죠. 업무정지도요. 6개월짜리, 뭐 3개월짜리, 2개월짜리 뭐 기준기간이 그것도 있어. 업무정지도. 네. 자, 그런데 그 기준기간이 있으면 그 기준기간 기준에서 2분의 1만큼 더 때리거나 2분의 1만큼 덜 때릴 수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니 영업정지를 누가 때리는 거예요? 광역시장이 어떻게 때려요? 그죠? 등록관청이 때리지. 앞쪽이 틀렸죠? 이런 문제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요쪽으로 눈을 돌려놓고 엉뚱하게 앞쪽을 틀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3번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해서 처분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9개월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고 6개월이죠. 절대 6개월 못 넘죠. 자격정지도 그랬었죠. 3번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개공이 다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진아웃죄 걸리죠. 그럼 절대적 등록 취소행위니까 업무정지는 불가능입니다. 틀렸어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문도 2번이나 나왔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등록관청은 이발행위에 동기 등을 참작해갖고 4개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5번이 지문이 제일 길잖아요. 거의. 예. 4개월의 영업정지. 4개월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정보망에 허위로 매물 등록했습니다. 그걸 거짓 공개라고 그래요.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개공이 허위로 매물 등록했어요. 거짓으로 공개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거짓이란 말이 나오면 취소 사유가 대부분이에요. 거짓으로 지정받았다. 거짓으로 뭐 등록했다. 뭐 전부 다 뭐예요? 취소 사유예요. 거짓이란 말은 거짓으로 기재했다 그러면 다운계약서 쓴 것도 임등치. 대부분 취소 사유예요. 그런데 거짓이란 글자가 나온 것 중에 유일하게 취소 사유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거짓으로 뭐 했다고요? 공개. 허위 매물 등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유가 돼요? 업무정지. 등록 취소 아닙니다. 간간히 시험에 나오는데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거짓이란 말 나오면 자꾸 취소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취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취소라고 보시면 돼. 거짓 등록, 거짓 지정 다 취소인데 요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5번이 정답. 자, 25번 가시겠습니다. 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인사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건 X 표기가 다 옳게 되어진 것은 묻는 겁니다. 기억번. 갑이 등록증을 갖다가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폐업을 했어요. 등록증 대여는 어떤 사유가 되죠? 이건데? 절등치입니다. 절등치? 절등치죠. 여기는 지금 어떤 스토리냐면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사례 문제 나왔던 때였다가 자, 이 사람이 지금 폐업을 했어. 나중에 재등록을 했어. 이런 케이스인데 이 사람이 지금 폐업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저질렀지. 그 위반행위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양자를 딴 거예요. 양자. 이게 뭐죠? 양도대여죠. 등록증 양도대여니까 절등치 사유죠. 절등치,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폐업했다 다시 차리면 이 사람한테 폐업 전 위반행위 요거 양도대여를 이유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 저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를 요때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두 가지. 등록 취소 사유니까 절등치 사유니까 이게 예? 예. 대신 등록 취소를 하는데 두 가지. 등록 취소가 됐을 때 이 사람의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 기간은 3년이 되는 게 아니고 3년에서 뭘 빼주게 돼요? 요 폐업 기간 빼주게 되죠? 결격 사유 기간이 3년까지 되진 않는다. 요 폐업 기간 때문에. 자, 두 번째. 원래 때릴 수 있는 거지만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예를 들어서 저게 3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4년, 5년 이렇게 폐업을 했다면 그때는 등록 취소 자체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이걸 뭐예요? 배삼취.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폐업 기간이 혹시라도 1년이었다 그러면 등록 취소는 해야 되되 그랬다는 기간은 결격사 기간은 2년으로 주는 거고 폐업 기간이 4년 돼버리면 아예 등록 취소를 뭐예요? 못하게 된다.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기억번에서 갑이 대여한 날부터 2달 있다 폐업했고 2개월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폐업한 거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2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다시 등록했다. 여기 2년 동안 폐업한 거죠. 현실적으로. 2년 동안 폐업했으니까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대신 결격 사유 기간은 뭐예요? 1년밖에 안 되지. 빼주다 보면 1년 되겠죠.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물어볼 줄 알았더니 갑자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예? 김 빠져요. 김 빠져. 아니 이거 절등치 사유니까 영업정지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절등치 사유니까 영업정지가 불가능하잖아요. 절등치니까. 여기 양도대여니까. 그러면 이때 때릴 때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는 거지 영업정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절등치인데. 그렇죠. 절등치 사유는 영업정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물어볼 줄 알았더니 폐업하고 뭐 했다고 그래서 이걸 한참 준비했더니 갑자기 영업정지 받을지 절등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서 나중에 이 사람한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안 되잖아 이게. 틀린 거잖아 무조건. 폐업했다 재등록했다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잖아요.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고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절등치 사유니까. 근데 요 스토리가 이제 여기에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 2년 동안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했고 그러니까 등록 취소를 해야 되느냐 등록 취소를 못한다고 해야 되느냐 이걸 묻든지 등록 취소했다면 결격 사유 기간은
몇 년이냐 뭐 이런 걸 묻든지 이걸 물어야 이 문제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 아무 소용없고 이렇게 해놓고는 영업정지 명할 수 있다. X는 X야. 근데 이게 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더 노력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디귿번을 먼저 봐요. 디귿번. 갑이 영업정지에다가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요게 지금 뭐예요? 아까 이게 양도되어였죠? 이번 케이스는 뭐냐? 그러니까 거짓 보고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거야. 거짓 보고가 어떻게 해서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어. 하여간 거짓 보고 해가지고 그죠? 개공이 이제 뭐냐면 감독상 명령을 어겼을 때 영업정지거든요. 그것 같아. 뭐 거짓 보고 때문에 어떤 사유가 됐어요? 영업정지 사유가 됐죠 지금. 그런데 1개월 있다 폐업했어요. 그리고 폐업을 몇 년간 했다고요? 4년 동안이나 폐업을 한 거야. 그럼 이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고 4년간 폐업하고 재능했을 때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4년간 폐업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4년이니까 그게 폐일업 요거잖아요 지금. 응? 폐일업. 폐업기간 1년 넘어가도 영업정지 못 때리죠. 이때 재등록 이후에 이때쯤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겠냐? 못 때려. 그런 얘기요. 못 때리겠죠. 근데 어떻게 나왔나 봐요. 디귿번에. 자, 다시 개설 등록한 경우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업무정지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리지. 왜 못 때려요? 폐일업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폐업기간에 1년 넘어가면 영업정지 못 때리죠? 근데 이 폐업기간을 너무 많이 길게 했어. 4년 폐업했으면 때릴까 못 때릴까 고민도 안 해요 이건요. 그렇잖아요. 한 2년쯤 됐을 때 아이고 이건 폐3치인가? 폐3업인가? 폐1치인가? 하면서 좀 고민을 하지. 2년 정도면. 4년이면 아무것도 못해. 역시 문제 완성도가 조금 낮아지게 됐어요. 한 2년 같은 거 물어봐야지. 2년. 그래야만 때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질문이 되는 거지. 어쨌든 못 때려. 틀렸어 디귿번. 자, 니은번을 갖다 풀기 전에 요걸 여러분 꼭 하셔야 돼. 자, 결격자인 양반을 갖다가 고용인으로 쓰고 있다. 밑에 있는 종업원이 결격자야. 그러면 우리 사장님인 개공은 어떻게 되느냐? 업무정지 사유예요. 이렇게. 자, 결격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이런 사람들이 결격자더라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 사장님인 법인 개공은 절등치야. 이 두 개를 꼭 알아두셔야 돼. 밑에 있는 종업원이 결격자일 때는 사장님은 뭐예요? 업무정지. 밑에 있긴 한데 임원 사원 높은 사람이 결격자일 때는 절등치. 이건 법인 얘기야 당연히. 이게 두 개 구별하셔야 돼. 자, 결격자, 고용인을 결격자. 결격자인 사람은 고용인으로 쓰고 있어. 사장님은 업무정지. 이렇게. 높은 임원이나 사원을 결격자로, 임원, 사원, 이 사람이 결격자야. 그러면 절등치. 두 개 구별할 줄 아셔야 돼. 그럼 시험 문제는, 자, 그 전에 절등치나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데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즉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 2달 참아줘야 돼. 2개월 이내 해고 안 했다가는 업무정지. 여기도 마찬가지. 2개월 이내 개임이라고 그래. 개임인 뭐 해고하고 똑같은 거야. 안 하면 절등치.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용인이 결격자다 그랬을 때 절등치예요, 업무정지예요? 고용인이 결격자일 때는 업무정지. 요것을 갖다가 절등치로 바꿔서 낸다고.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고용인이 결격자다 그랬을 때 즉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즉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즉시 아니고 2달 내 해고 안 했다가는 업무정지란 말이에요. 2달 이내 해고 안 했을 때 절등치. 요것도 틀리다고. 절등치가 아니고 뭐예요? 고용인일 때는 업무정지. 이렇게 하면 틀리고. 즉시 그러면 틀리고. 이거 딱 두 개 갖고 내는 거예요. 자, 니은번 보세요. 갑이 미성년자를 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보조원을 갖다가 미성년자인 결격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45일 만에
잘랐단 말입니다. 고용관계를 해소했어요. 그러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죠? 2달 이내에 자르면 안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업무정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X. 여기 나온 거 다 X죠? 자, 29번 갑니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29번에 가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29번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유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 처분을 행한다. 사하고 자가 틀리다 이 말이야. 그럼 자격 취소는 누가 해? 자가 하지.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국장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장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달랐을 때는 누가 한다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렇게.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썼다. 인장 얘기 나왔는데 개공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업무정지. 소공이 잘못했다는 얘기 나오면 자격정지. 도장은 다 그래요. 인장 얘기 나오면 개공일 때는 업무정지,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기준기간은 3개월이다. 이런 거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업무정지 사유다 이 뜻이에요. 2번이 정답. 3번 시도지사는 가중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도 절대 6개월 넘을 수 없다지 없다.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6개월이요.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 전부 다. 4번 등록관청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을 설치했을 때 요거네 요거 임시 이랬을 때는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동치잖아요. 근데 지금 4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하여야 한다. X죠? 자 5번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3년입니다. 2년 아니고 또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2년 잘 없잖아요. 2년이 나오는 것 중에 2년이란 기간이 나오는 것 중에 좀 기억나는 거 없어요? 2년은 잘 없는데 혹시나 하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연수교육 몇 년마다 받아? 2년마다 받는다. 그렇죠? 후보잖아. 그때 2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매수인청 대리인 같은 경우에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할 때 결격사유 중에 경매입찰 방해죄, 강제집행, 면탈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은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몇 년 동안은 등록을 안 시켜줘. 몇 년 동안 등록 안 돼? 2년이야 이것도.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결격사유 중에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죠? 경매입찰 방해죄 이런 거 지른 사람은 몇 년 동안은 매수인청 대리로 등록을 안 받아준다? 2년. 그때도 2년 나오는 거예요. 2년 많지 않은데 거기 두 군데 나와요. 자 이제 31번 것입니다. OX 하십시오. 이렇게 기억번 갑이 OX 하면 돼요.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부터 폐업하고 이거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죠? 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갑니다. 옳은 것은 이것도 최근에 나온 사례 문제입니다. 80페이지. 60페이지.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한 개업공인사한테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이거잖아. 폐삼취.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무슨 위반행위 했죠? 영업정지. 그럼 그때는 몇 년 지나면 영업정지를 더 이상 못 되네요? 1년. 13개월 지났으면 1년 지났죠? 업무정지 못 되래요. X죠. 두 번째요. 폐업 전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나왔죠? 그때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승계? 1년. 처일승. 1년간 승계요. 3년이 아니고. 자, 3번.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폐업 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 물어본 거예요? 폐삼취.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3년 6개월 전에 지금 잘못을 저지른 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등록 취소를 더 이상 못한다. 3번도 틀렸고 4번 폐업 전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나왔죠? 효과 나왔죠? 효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다닌다는 뜻이죠? 근데 9개월 되었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승계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글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몰라보면 안 됩니다. 효, 처, 일, 승이죠. 그 일은 뭐예요? 1년. 따라서 9개월 된 시점에도 뭐예요? 고스란히 승계죠. 4번이 맞네. 5번 재등록한 개업공인인사한테 폐업 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의 사유 고려합니까? 폐업의 사유도 고려하고 폐업 기간도 고려합니까? 기간도 고려하고 다 고려하죠?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벌칙으로 갑니다. 162페이지. 벌칙이 한 2문제에 가까운 비중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징역 벌금하고 과태료 이거 두 가지 남겨놨어요. 이제 자 제일 마지막 우리 이제 마지막 수업이 9주가 들어서 마지막 주 수업이 하나 있는데 다음 주 다음 2번만 더 하면 이제 저 내용가 요약집 진도는 끝납니다. 8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쉬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집이 안 끝나요. 그래서 문제집은 그 9주째 되는 오전에 하면 이제 그때 끝나요. 오후 수업이 없지. 9주째는 오전에 오전 수업하고 끝나는 거니까. 9주째는 아예 수업을 갖다가 안 하는 게 목표였으나 이 문제집을 다 못 풀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9주까지 그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자 보면 수업 없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네. 자 3학년 3반하고 1학년 1반 있죠? 여기 무부 증 직상 두 자 무등록 중개업자죠? 부정등록자죠? 부모 포상금이 걸려있는 양반들 3학년 3반 금지행위 중에서 3명 증서 증거라면 증서죠. 금지증서죠. 금지증서 이건 양도금지증서 얘기합니다. 양도금지증서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어요? 청약통장이나 철거민 입주권 같은 딱지다. 그죠? 이러한 금지증서를 갖다가 중개하거나 매매를 하면 3학년 3반 이게 금지행위 중에서 좀 정도가 심한 거 3가지죠. 요건 직접 거래고 요건 뭐예요? 쌍방대리. 요건 뭐죠? 투기 조장행위. 투기 조장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미등기 전매 알선이다. 이때는 전매차익이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등기 전매 알선 행위는 금지행위. 이렇게 된 거 공부했었어요. 자 1학년 일반인은요. 1학년 일반인 아닌 비양과 임시이사 2등 이소란 사람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금지행위죠. 이게 수협에서 판매하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요게 아닌 비항할 때요. 아닌이란 말은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하나. 두 번째, 개공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다. 광고 낸 거.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아닌 자가 뭐 썼다는 얘기 나오면 100% 1학년 일반. P는 요거요. 비밀누설이죠. 비밀누설. 비밀누설죄 1학년 일반. 반의사 불벌죄이기도 하죠. 양자는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자, 받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건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거죠. 천막, 파라솔 이렇게 된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요. 사무실 몇 개? 2개. 1학년 1반입니다. 이중등록은 등록 자체가 2번이죠. 자, 2개가 나왔을 때 물론 같이 1학년 1반이지만
조금 차이 나죠?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거고 이게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절등치가 됩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 절등치 할 때 이거 나왔죠? 요건 임등치입니다. 의미가 틀려요. 얘 두 개가. 이중 사무실은 좀 약해. 등록 한 번, 사무실 두 개고. 이중 등록은 등록 자체가 두 개고, 두 번이고. 이건 절등치입니다. 이건 이중 소속 전부 다 1항 1반입니다. 이것도. 자, 수협 판매 금쟁이 중에서 정도가 좀 약한 거. 수협 판매 수가 뭐죠? 조가보수, 조가실비. 협은요?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행위 한 거 이렇게 되고 판자는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매자는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업이죠. 자, 요 마지막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징역 벌금 사유가 되는 유일한 겁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개공 아닌 사람 거 올려주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요?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그러면 어디? 사이다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1학년 1반 이렇게 되죠. 1학년 1반 이렇게. 자, 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162페이지 2번. 찾아보십니다. 자, 1번은 쌍자는 요거죠. 쌍방대리 할 때 쌍자죠? 3학년 3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부정한, 거짓 등록, 부정 등록은 요거, 부자죠? 3학년 3반. 이거 나오면 요 부자에다 딱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은 쌍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3번은요, 치기니까. 3학년 3반이죠? 치. 4번은요, 옆에다 무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죠? 네. 그 다음 5번이 답이겠네, 그러면. 뭐죠, 이게? 양도돼요. 양입니다, 양. 1항 1반짜리죠? 네. 정답은 5번. 자, 또 넘어가고요. 5번 갑니다, 문제 5번.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묶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광.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 뭐죠, 이거? 이중 등록이죠? 1항 1반입니다. 니은번. 직접 거래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이거 뭐요? 3학년 3반. 직입니다, 직. 3번은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임시. 1항 1반짜리. 리얼번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이자하고 소자하고. 이중소속 여기 들어가는 거죠? 1항 1반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은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사람. 옆에 무 쓰시고.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이건 3학년 3반입니다. 법정형이 같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번하고 미음번도 같은 거예요. 니은번하고 미음번. 근데 니은번하고 미음번이 나온 게 없죠. 그래서 나머지 기억번, 디귿번, 리얼번 해야 하니까 정답 2번인가? 기읍번, 디귿번, 리얼번 2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갑니다. 넘어가시는데 어디 가시냐 그러면 12번 갑니다. 12번. 벌칙 옳게 연결된 것은 그렇습니다. 과태료도 같이 나왔네. 해버리죠. 12번에 1번 보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했다. 다 옛날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직쌍 요거죠. 하나만 써도 될 걸 옛날에 막 이걸 다 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뭐요 이거 무잖아 무. 틀렸네요. 2번 틀렸어요. 3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했다. 이게 뭐라고 해요? 양도대여입니다. 여기 양이라고 나왔죠. 양도. 이때는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딴 사람한테 이렇게 나와도 양도대여란 말이 없어도 이것도 양도대여입니다. 3번 주의하셔야 돼요. 양입니다. 양도대여입니다. 양도대여 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뭐예요? 1학년 1반. 양자입니다. 양 3번. 주의하시고 4번은 2등이죠. 요게 정답이네. 2등은 1학년 1반이죠. 2등 1학년 1반. 그 다음에 5번. 상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할 때 상명을 안 적었다. 표시광고할 때 제대로 광고하도록. 표시광고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표시광고할 수 있죠. 근데 표시광고할 때 광고지에 반드시 성명, 이소연이 들어가야 되겠죠. 광고 낼 때는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 성명 요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무슨 의미냐면 광고 할 때 성명을 표시했다. 요거 성명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과입니다. 백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과가 아니고 뭐요? 백과 이렇게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 벌칙의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이 로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봅니다. 기억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거짓 등록, 부정 등록자니까 요건데 요거. 몇 학 몇 반이에요? 3학년 3반. 맞죠? 자, 2번. 아닌 자로서 어쩌고저쩌고 1학 1반. 아닌 B 할 때 아닌. 디귿번. 3학년 3반이죠? 리얼번. 반납 안 했다 반자인데 등록 취소 당연했을 때는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7일 내에 반납해야 되겠다. 반납 안 하면 백과죠, 백과. 근데 디귿번에서는 3년 이하의 지역이나 리얼번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죠? 좀 치사합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벌금이 아니고 뭐요? 과태료. 리얼번 틀렸습니다, 지금. 등록 취소 당했을 때 등록증 반납 안 하면 백과. 반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반납 안 했다, 반자. 그죠? 암기 안 해도 그냥 반납 나오면 뭐예요? 백과. 예? 이거 누가 물리겠어요, 이 과태료? 미리 질문 드리면. 관청이지, 당연히. 근데 무슨 시도지사요? 등록관청이요? 등록관청. 등록증이니까 등록관청이 물린다. 미음번은요. 2개의 중개사무소를 등록했거나 또는 2개의 중개사무소에 수속됐다. 2등, 2소. 요거. 1학년 1반. 500과 아닌데 1학년 1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골라보십니다. 17번. 세 문제 남겨놨습니다. 17번. 자, 1번은 증서입니다. 증서. 중개해주면 3학년 3반. 2번은 양입니다. 양. 1학년 1반이죠. 3번은 쌍. 3학년 3반. 4번은요. 부정등록 3학년 3반. 5번은요. 3학년 3반. 정답 몇 번이요? 3학년 3반이 아닌 것은 절등 치면서 3학년 3반을 보라고 그러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그것만 생각했는데 절등 치면서 3학년 3반인 거. 그러니까 일단 3학년 3반에 안 들어간 거 2번은 답이 아니야. 그럼 나머지 이제 1번, 3번, 4번, 5번 중에 절등치를 골라놔 이거죠. 자, 1번은요. 양도 되어니까 이건 절등치지. 근데 이곳은 1학년 아니야. 다시 한번. 다시 잘못했어요, 지금. 제가 1번 같은 경우는 금지행위 중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절등치예요, 임등치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 처음에. 자, 여기 중에서 3학년 3반인 것은 다 3학년 3반이에요. 2번 빼고. 나머지 다 3학년 3반이죠? 증서, 이건. 근데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절등치냐, 임등치냐를 한번 봐요. 그랬을 때 1번은 금지행위 중에 들어가요. 증서니까. 그러니까 금지행위니까 뭐예요? 절등치에 임등치요. 임등치. 이건 답 아니고. 3번은 쌍방대리니까 또 이거 쌍방대리. 3번 쌍방대리도 뭐예요? 금지행위. 쌍방 여기 들어가야 되는 금지행위잖아. 임등치.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4번은 부정등록이죠. 요게 절등치야, 이게. 부정등록 요거잖아요. 절등치죠.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나온 거 있었죠. 절등치 요건 절등치. 5번은 뭐죠? 또 금쟁이잖아요. 금쟁이는 뭐요? 임등치. 여기 2번은 뭐예요? 2번은 뭘까? 절등치예요, 이거. 양도대여는 절등치잖아요. 양도대여. 절등치인데 이제 뭐예요? 1학년 1반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되는 건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좀 어려웠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물어봤을 때는 하나씩 하시면 돼. 자, 요 3학년 3반이냐 1학년 1반이냐 이걸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2번은 답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등치냐 임등치냐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금쟁이는 다 임등치였죠. 금쟁이는. 그리고 요것은 뭐야? 부정등록이니까 뭐야? 절등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눈동자에 힘이 없어요 지금. 책가방을 한 반쯤 싸세요. 그래 좀 힘이 생기려나? 옛날에 저희 이제 대학교 졸업식 때 지금도 뭐 이제 최근에 뭐 뉴스 인터넷에서 보니까 나왔더라고. 저기 누구야? 저기 얼굴만 생각하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맞습니까? 옛날에 저기 뭐야 전원일기에 나왔던 맞죠? 나이가 78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 그 대학교 졸업식 때 그때 졸업식 날 봤었거든요. 이게 그 이분이 자기 딸이 졸업을 했었어 그때. 그래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저한테 묻는 거예요. 무슨 뭐 그 학과는 잘 모르겠다. 무슨 대학 그 졸업식 가려면 어디 가요? 물어본 사람이 숨이 멎는 줄 알아서. 근데 진짜 막 얼굴도 조그맣고 막 진짜 곱게 생겼던 그분인데 최근에 인터넷에 나온 거 보니까 나이가 들었더라고. 그래서 야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것인데 그잖아요. 자 그렇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뭐 부고가 있다든지 막 나이가 들고 그런 거 보면 남일 같지가 않으면서 야 시간이 별로 없구나. 그래?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진짜 얼굴이 팽팽하고 그랬었는데. 자 과태료 봅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500과가 있고 100과가 있고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였죠?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렇게 했었고요. 협회의 공격 개시 명령은 사업자의 운명이다. 그죠?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명이다. 이렇게. 자, 연자가 뭐죠? 연수교환 받은 거. 누가? 개공하고 소공이. 설자는 뭐죠? 설명을 잘못했다. 누가요? 개공이.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뭐죠? 자격정지. 자격정지 설명할 때 암기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것들을 보면 협회가 운용 실적을 공시할 걸 공시 안 했다. 개성 명령을 받고도 이행 안 했다.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 안 했다. 일반적인 감독상 명령을 받고 이행 안 했다. 협회가. 그럼 500과 사업자의 뭐죠? 운명. 그래서 자 운영규정을 갖다가 승인 받을 건데 승인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운영규정을 안 지켰다. 이렇게 되면 500과 명령 등을 위반했습니다. 누가요? 사업자가. 그러면 그것도 500과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자 백화점 손님들이 반해버리. 반자 나왔잖아 이거요. 이 휴게실의 명칭은 휴게실의 명칭은 명칭자까지 명칭은 부표옥이다. 부표옥입니다. 명칭이. 자 손자가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중개가 완성됐을 때 고객한테 설명해 줄 건데 설명해 주지 않거나 보증관계증서사본을 줘야 될 걸 안 줬습니다. 그러면 백과. 그 다음에 반납 안 했다 반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암기 안 했어도 반자 나오면 그냥 백과예요. 등록 취소 당해놓고 등록증을 반납 안 해도 백과. 자격 취소 당해놓고 자격증을 반납 안 해도 백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누가 물리고요?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누가 물리고요? 시도지사.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부 다 백과입니다. 이자는 뭐예요? 이전 신고 안 했다. 그죠? 이때도 백과. 휴자는요. 휴업, 폐업, 재개나 변경 신고 안 한 거죠? 백과. 개자는요? 개시할 의무를 위반했다. 걸어둘 걸 안 걸어둔 거죠? 명칭 사용할 의무를 위반했다. 자, 부자는요? 부칙개공 얘기죠.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아닌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법 위반이다. 백과. 표자는요? 표. 아까 했던 거네.
표시 광고를 잘못했다. 성명을 빼먹고 광고했다. 이런 거. 연락처 빼먹고 광고했다. 이런 거. 옥자는요? 옥의 광고물이 뭐예요? 간판. 그래서 간판 실명제 위반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백과. 그죠? 그래서 요 과태료 매길 때 매기는 행정관청이 딱 정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윗선이 국장.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 이렇게. 그래서 근데 국장이 매긴다 그러면 국장은 무조건 500과예요. 상대방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누구요? 협회하고 사업자. 협회하고 사업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과태료 매길 때는 500과도 있고 100과도 있고 그렇죠? 500과, 100과 이렇게 되는데 500과 과태료 매기는 것은 연X. 연수기금 안 받았다는 거 누가요? 개공이나 소공이. 그때 연수기금 안 받으면 과태료 누가 물려요? 시도지사. 중요하죠? 그 다음에 100과 이것은 반 X예요. 누가요?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당해놓고도 자격증을 반납 안 했다. 자격증 반납 안 했을 때도 100과인데 누가 물려요? 자격증은? 시도지사. 자, 마지막 거 이제 문제 풀 준비를 하셔야 돼. 등록관청이 과태료 물린다 그러면 500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요 100과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500과 과태료 물리는 경우는 이때는 설명을 잘못했다고. 누가요? 개공이. 여기 전부 다 개공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거야. 그 다음에 100과 그러면 이거 되게 많죠? 등록 취소 당해놓고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도 뭐예요? 100과.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그죠? 근데 어쨌건 가운데가 제일 중요해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연결이 옳게 된 것은 1번이 운자네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액수는 뭐예요? 500과. 사업자의 운명 정도는 기억하시고. 사업자의 운명이다. 500과. 그러니까 사업자니까 누가 물려요? 국장이. 100과가 아니고 500과입니다. 고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등록 취소를 당했는데 등록증을 반납 안 했다. 이건 100과지. 등록증 반납 안 한 거니까 누가 물리고? 등록관청. 2번도 액수가 틀렸네요. 3번은 연자네, 연수교 안 받으면 뭐예요? 500과. 액수는 맞는데 누가? 등록관청이 물리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4번 휴업신고 안 한 죄 100과예요, 100과. 여기까지 맞았죠? 근데 휴업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과태료 물리죠? 등록관청. 휴업신고는 개공이 하는 거니까 개공한테 과태료 물리는 사람은 99.9%가 등록관청이요. 다만 개공한테 과태료 물리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연수교 안 받았을 때만 누가 나서? 시도지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은 개시 걸어두지 않은 거예요. 100과죠? 이건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개시무가 누구의 의무니까? 개공의 의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런데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죠. 됐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냐면 뒤에 문제 중에서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또 연결 문제입니다. 연결 문제 잘 나와요. 1번 개시하지 않았다. 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패요. 100과.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 이렇게. 2번은요. 반납 안 했다. 반차. 등록 취소 당해놓고 500과가 아니고 뭐요? 100과. 이때는 등록증이니까 등록관청. 3번은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 요거네, 요거.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 그러면 요거잖아요. 요거. 설명을 잘못했다. 500과죠?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국장 아니죠? 4번 같은 경우 운자죠, 운영규정을 승인 안 받았다, 위반했다. 사업자 얘기니까 사업자의 운명 500과지. 100과가 아니고 뭐요? 500과. 물리는데도 틀렸어요. 사업자니까 국장이지, 국장. 등록관청 아니고. 마지막에 징계해임요구를 위반한 협회. 협회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여기. 징계해임요구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 시정명령에. 그래서 또 500과인데 누가 물려요? 국장이 물립니다. 시도지사 아니고 국장이. 협회나 사업자는 무조건 국장이요. 자,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등록증을 개시 안 했다. 이건 더 쉽게 나온 거예요. 100과고요. 등록관청이죠.
2번 이전 신고 안 했다. 이것도 뭐예요? 백과고요. 등록관청이죠. 네. 자, 3번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안 썼다. 명칭 사용 의무 위반이죠. 백과.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 자, 4번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 안 했다. 이겁니다. 이거.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 안 했다. 백과죠?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 개공이니까 등록관청. 이렇게 돼. 시도유사 아니죠? 5번 정보망의 운영규정을 갖다가 위반해서 정보망을 운영했다. 운영규정 위반 운자. 사업자의 운명 그러면 500과. 500과 액수는 안 나와도 언제나 연습하시고 500과. 그럼 누가 물려요? 사업자니까 국장이. 맞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요 1편이 끝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